사진 따귀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노인 회장 김은경 사과의 4차례 사진 따귀. 당내 김 사퇴해야 라는 겁니다. 여기 좀 사진을 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어제 직접 대한노인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노인 회장 직접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사진을 들고 이 따귀를 때리는 사진에 따귀를 때리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시죠. 어설피 말씀드린 거, 또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예?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을 갖고 사과도 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대우하고 대접하는 그런 발언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네, 지금 사실 굉장히 따끔하게 지금 혼난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일 위원님. 네.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좀 모욕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네 하고 지금 고개를 숙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김 위원장은 사과를 하러 갔으니까 거기서 또 도발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저런 어떤 모습에도 사과를 하는 게 맞고요. 단지 이제 김 위원장과 별개로 우리 그 노인 회장님도 사회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답게 좀 꾸짖으셨으면 어땠을까. 어쨌든 저게 기본적으로는 감정이신 거예요. 근데 그 근대 국가에서 일을 해결할 때 사적 감정으로 해결하는 건 저는 사실은 좀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음부터라도 좀 더 좀 점잖게 꾸짖으면 좀 더 그 무게가 훨씬 실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김 위원장은 사실은 저런 거를 촉발시킨 면이 있어요. 촉발시킨 면이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저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해를 풀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어야 돼요. 본인이 만약에 이거는 청년들을 그 선거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강조한 후에 잘못되었다고 지적되는 마치 그 삶이 남아있는 시간과 비례해서 투표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얘기했던 판단으로 오해받았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그리고 그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오해를 촉발시킨 부분에 대한 사과를 적극적으로 했어야죠. 그게 공인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또 수모를 당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노인 폄하 고개 숙인 김은경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 따기 맞고도 사퇴 요구 일축. 네. 사진 따기를 받고 사퇴 요구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나 뭐 다른 뭐 여당의 어떤 논평이 아니고요. 대한노인회를 찾은 이 자리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김 위원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젯밤에 잠이 안 와요. 이 자리를 내려놓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상이. 아니 그래 생각이 없어? 그냥 민주당을 위해서도 그만두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견이 어떠세요? 오늘 아주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회로 노인회에서 사퇴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가장 우리 노인들한테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네, 거듭 사퇴하셔라. 이 자리에서 사퇴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 위원장 사퇴는 다른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사실 확실하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퇴는 다른 문제다. 일각에선 사퇴하지 않으려고 사과하러 간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예상되는 임기가 한 달쯤 더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분이 계속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버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드러내실 때마다 국민적 분노 게이지, 분노 지수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화가 나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이 남들한테 무슨 뭐 혁신을 하겠다, 당을 개혁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돼?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미 이제 혁신위는 끝나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어디 다시 나와서 뭐 강연하고 발표하고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김남국 의원 뭐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만 보면은 국민들이 젊은 청년들이 막 분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당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노인회를 찾아갔을 때 이렇게 사진에다 뺨을 때리고 하는 행위는 그것 자체도 굉장히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김호일 위원장께서 뭐 노인회장께서 느끼는 분노 이런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뭐 그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온 국민이 다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렇게 과한 행동을 하시면 저게 다른 노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까?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요, 저게 역공을 받을 수도 있고 오버한다, 보기 싫다 이런 느낌을 주실 수도 있어서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이 서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혜찬 최고님. 사실 김 위원장 입장에서 사실 지금 이런 뭐 갖진 뭐 비난을 받으면서 사퇴를 하고 싶은데 본인은 하고 싶은데 이제는 사퇴가 본인 개인의 사안이 아닌 게 돼버렸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의 뭐 전망이지만 네. 본인 사퇴 안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본인이 안 하고 싶은 거다. 네, 이분이 치욕을 잘 견디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연봉 3억 주니까 윤석열 정부 밑에서도 1년 남은 임기를 꼬박꼬박 잘 채운 분이고 노인회 가서 저런 뭐 수모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저는 대한 노인회 분들이 따끔하게 훈계를 잘했다고 봅니다만 저런 수모를 당하고도 그리고 민주당에게 지금 큰 부담이 되고도 또 치욕을 잘 견디시니까 사퇴하고 싶은 마음 없이 어떻게든 견뎌서 뭐 민주당 혁신보다는 나중에 비례대표 한 자리라도 받아보겠다라는 목적에 충실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결단은 이재명 대표가 내리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임명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래경 전 이사장 혁신위원장 임명하고 뭐 하루도 안 지나서 자초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의 자충우돌이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네. 또 셔터를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이 어차피 한 달도 안 돼요. 네. 제가 알기로 혁신위 활동 기간이 9월 정기국회 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8월 16일에 국회 다시 개회하면 국회의원들이 혁신위가 뭘 하는지 신경 쓸 일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3호 혁신안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정도 내지는 2개 정도의 혁신안을 그냥 발표하고 네. 그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수용하라라고 막 강권을 해야 되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해서는 그래도 혁신위가 좀 강권을 했습니다만 네. 그 이후 여러 설화로 동력을 상실했잖아요. 그러니까 냅두면 혁신안은 발표하겠지만 그게 민주당 안에서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수순으로 8월 말에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 외에 뭔가 파격적인 아는 혁신위가 들고 나올 만한 동력도 없고 네. 그걸 들고 나왔을 때 민주당 안에서 혁신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논의할 만한 그런 이유도 다 사라져서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 사퇴하니 마니가 그렇게 의미 있는 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연 소멸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만평을 좀 보겠습니다. 네. 만평이 오늘 이런 만평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혁신을 위한 어떤 기막힌 좋은 수가 나올까 기대를 했어. 수. 네. 무슨 수냐라는 거죠. 딱 포스트잇을 떴는데 구설수였더라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가장 강력한 수는 구설수다라는 만평도 나왔습니다. 조상우 의원님. 예. 지금 사실 이런 만평이 있는 게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넘어서 일단 전체 혁신위 자체에 대한 어떤 이 근거가 좀 흔들흔들하는 좀 그런 상황까지 좀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혁신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이분이 이래가지고 어디 강연을 하고 뭐 추가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겠냐 이랬는데 네. 혁신위는 우리 당내 혁신을 하는 그 당내 혁신안을 만드는 곳이고요. 네. 강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김은경 위원장이 자꾸 실수를 보였던 거는 강연하듯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정치 홍보를 하듯이 하면서 이른바 설화에 올랐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이달 말이면 끝나요, 사실상.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현실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어떠한 안으로 우리 당을 제대로 다시 재구조하고 혁신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의견을 내시는 분이어서 네. 그런 부분들로 차근차근 나아가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단지 지금 우려되는 건 각 단계별로 이제 혁신안을 내는 게 아니라 네. 일괄적으로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 혁신안을 냈을 때 과거 장경태 혁신위처럼 현실 정치인이 만약에 혁신위를 맡게 되면 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김은경 혁신위는 현실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본인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혁신안을 발표를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당 내외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상일 위원님. 제가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제 손을 들었는데요. 네, 네. 해체론을 얘기하면 혁신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혁신이 뭡니까? 혁신은 혁신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혁신의 대상은 뭡니까? 비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를 해치거나 이런 거잖아요. 당내의 그런 부분들. 그렇죠. 정치인들이 만약에 그런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이 그 수해 중에 골프 치고서 떳떳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 같은 것들은 혁신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김인경 위원장이 혁신을 하러 온 주체라고 해가지고 네. 본인이 혁신의 대상이 될 만한 일을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김은경 위원장이 지금 한 거는 혁신의 대상이 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혁신의 대상이 될 법한 일을 한 분이 네. 얼마나 더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를 가지고 혁신이 해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도의 차이입니다. 저는 네. 뭐 거기까지 주장하진 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혁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건 저는 좀 과하다고 봅니다. 네, 짧게 조상호 변호사님.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한 말은 어린 아들, 중학생 아들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자기가 얘기한 그 내용들이 네. 나름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제를 규정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그런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앞단에 중점이 없는데 오히려 앞단에 중점을 주고 왜곡해서 언론들이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논란을 일으켰으니만큼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과를 한 것뿐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혁신의 대상이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네, 김정혁 의원님.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언론이 왜곡을 해서 김은경 위원장의 발언이 잘못 보도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런 그 내용을 다 아시는 국민들이 들으시면 정말 민주당이 저런 생각인가 하고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저도 민주당인데요. 그렇죠. 반박하셨죠. 근데 혁신을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다 상실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혁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부적절해 보이고요. 김은경 위원장은 중학교 때 자기 아들의 얘기를 대학생이 된 그 아들을 전달했지만 네. 그 얘기는 결국 그런 생각을 참 맞고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수년 동안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중학생이 했던 얘기를 지금 대학생이 된 아들의 얘기로 자기가 전달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한 5, 6년 정도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용납될 수 있는 여명 비례대표라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네. 그게 다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뭐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혁신에 대한 반대일까요? 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김은경 노인 폄하 뒷북 사과 위원장 사퇴 넘어 해체론도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어제 있었던 김은경 위원장의 사과 뒷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 사퇴가 아니라 이제 위원회를 해체해야 된다라는 해체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나는 혁신이 해체하는 게 답.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냥 여기 사퇴하고 뭐 또 새로운 뭐 그렇다고 지금 뭐 혁신위원장을 또 뭐 누구를 모셔오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냥. 지금 혁신위가 뭐 의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아니, 방향 뭐 철없는 사람들이 그따위지 자꾸 해봐야 뭐예요? 그거. 철이나 좀 들라고 그래요. 우선. 하던데요? 개딸들 홍위병으로 탈 거 아닌 바에야 그냥 지금 다 깨끗이 여기서 저 죄송합니다라고 예. 혁신위원장 그
내려놓는 게 예. 그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 아니겠어요? 네, 사실 뭐 여당에서 뭐 민주당 혁신이 해체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그냥 해체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단 경향신문에서 위원장 사퇴 넘어 해체론도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한겨레는 김은경 설화에 쇄신하는 현실과 괴리 커지는 혁신위 해체론. 네. 일단 이번 사안 이 노인 비하 논란 말고 다른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 방안과 관련한 설문을 했는데 대의원제 축소, 전대 강화 등 당내 선거룰이 대부분을 좀 차지했다. 전대 돈봉투, 김남국 의혹 등 혁신위를 꾸린 원인과 대안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상호 위원장님.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단순히 뭐 그 노인 비하 발언 고설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금 이런 취지거든요. 아니요, 지금 전대 돈봉투 문제 때문에 네. 대의원제 그 가중투표권 폐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각 지역위원장들이 그 대의원들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이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지역위원장 매수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원인으로 진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의원제 폐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여서 지금 그것들이 안건으로 나오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김남국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는 국회 차원에서 준비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당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야에 지금 모두 걸려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권영세 의원은 본인이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겸직하고 있는 와중에도 근무 시간에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여야 의원들의 통틀어서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이 됐고 또 상당 부분 또 입법 개선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는 국회 차원에서 준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님. 네. 지금 현실 쇄신하니 현실과 괴리라는 한겨레의 지적에 어떻게 보세요? 혁신은 때로는 현실과 괴리되더라도 현실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괴리 자체가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리 현실과 좀 괴리가 있더라도 국민의 지지가 있고 요구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는 국민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기 위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에게 그것을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방송에 나와서 계속 혁신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왜 정권을 잃었는지, 우리가 왜 이 현 정부가 이렇게 일을 독선과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지 등등을 진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먼저 들고 우리가 잘못한 과거에 대한 회초리를 심하게 네. 매질을 하면서 나가야 공감대를 열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혁신위의 최초의 그 일련의 네. 뭐라고 합니까? 활동. 네. 활동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 현실과의 괴리 등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노인 비하 파문에 놀란 야당. 이틀간 노인회만 4번을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해식 의원 등등이 해서 갔었죠. 근데 당사자가 와라 그래서 양혜원영 의원님 또 같이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이틀 동안 노인회만 무려 4번을 방문해. 그만큼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사안 좀 중대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김종혁 위원님, 일단 이틀 동안 4번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 그럼 이번 노인 비하 파문은 여기서 좀 잦아들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피부에 입은 상처는 그 약 바르고 지나면 아물어요. 근데 마음에 입은 상처는 바뀌지가 않거든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그게 평생을 가는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딴 저 발언들, 저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그 노인들을 마치 무슨 그 퇴장,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될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역사에서 퇴장할 분들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저희도 오늘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의 세대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역사와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 나이든 분들을 그렇게 폄훼하는 민주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네. 일단 민주당 일 동안 4번이나 갔습니다. 하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노인 폄하 민주당 보란 듯 경로당 찾아간 여당입니다. 네. 원내대표, 서울시장, 구청장 등이 동행해서 지금 경로당 냉방비 1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 영상으로 같이 보고 오시죠. 진짜 그 유난히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6만 8천여 개 경로당에 전기를 뭐 이렇게 냉방을 마음대로 좀 쓰고 또 필요한 그 폭염 대책에 쓰시라고 10만 원씩 지원을 특별히 하기로 이렇게 정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지만은 계신 어른들이 좀 더 쾌적하게 좀 더 불편 없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장혜찬 최고님. 일각에선 이거 좀 반칙 아니야? 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희는 네. 계속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경로당 이 냉방비 지원을 원래 10만 원에서 11만 5천 원으로 상향했었는데 지금 또 재난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어떤 노인 비하 논란과 무관하게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 이 68억 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국 네. 모든 경로당에 10만 원 추가 지원하는 것은 당에서 그냥 우리 합시다 해서 하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재부와 협의를 다 해야 되는 거죠. 하루 만에 뿅 나오는 게 아니다. 저희는 여당이기 때문에 이걸 기재부, 복지부 또 당의 수석 전문위원들과 논의를 해서 네. 예산이 충분히 있고 기존 사업을 해치지 않는 예비비에서 이걸 쓸 수 있다는 것을 네. 기재부로부터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주에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본의 아니게 타이밍이 마치 민주당의 아픈 약점을 저희가 찌르는 것처럼 돼 있지만 네. 저희가 뭐 노인 비하하라고 등 떠밀거나 시킨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교로운 우연인 것이지 저희가 이 경로당과 노인분들 잘 모시려고 하는 마음에 어떤 정무적인 의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준비했었던 거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